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먼저 영양학의 다량 무기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인해 기능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다량 무기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칼슘, 마그네슘, 인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자,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마그네슘하고 인하고는 인체에서 크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필요한 이유 자체는 인간의 효소 작용인데 이러한 무기질들은 뭐다? 광물질이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 순환하는 과정이다. 자, 사람이 몸에서 생성이 안 되니까 뭐로서 먹는 거로서 이제 섭취를 해야 되고 식품으로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약으로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들어와서 몸에서 분해돼서 나가기도 하고 몸에 계속 남아 있다가 사람이 죽으면 이제 땅속으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다시 분해돼서 그대로 칼슘, 인,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의 이제 생명 유지를 위해서 이제 뭐 칼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 여러 가지 몸을 구성하는 거라든지 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격이나 치아를 구성하고요.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고 분해하고 또 그 다음에 흡수하고 또 그 다음에 비타민 보조 효소로서 활성화되고요. 완충작용, 그 다음에 지질 구성 성분이 되는 거, 지단백 구성 성분이 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데, 마그네슘하고 인하고 이런 것들은 좀 사람들이 많이 챙겨 먹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걸 많이 챙겨 먹어야 되냐면은 칼슘을 좀 많이 챙겨 먹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도 칼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마그네슘이나 이나 이런 것들은 음식으로 다 섭취가 되는데 칼슘은 음식으로 섭취를 한다 하더라도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평균 한 700 정도 얘기했는데 또 어떤 게 있다고요? 한 1000 이상, 1500까지 언제 먹을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음식으로 섭취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뭘 약품으로서, 의약품으로서 먹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젊기 때문에 괜찮아요. 몇 세부터? 40세부터는 이러한 것들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고 또 많이 필요한데 섭취는 안 되기 때문에 약으로서 조금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의사들 딱 보러 가면 의사분들 가면 뭐가 있어요? 환자를 보는 진료하는 진료실이 있는데 자기 책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반드시 어떤 게 있다? 이런 비타민과 이런 무기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몸에서 다른 작용을 하는데 이상이 없다. 그 중에서 특히 칼슘을 좀 생각하면 좋겠다. 자, 나머지 것들은 좀 섭취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늘날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자, 뭐가 문제다? 나트륨하고 또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라에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 어떤 부분, 나트륨 부분에 일단 정부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뭐에 당에 대해서 달달한 거 있잖아요. 그 섭취를 적정하게 조절해야 된다라고 이제 앞으로는 진행이 될 거예요. TV 같은 거 보면 계속해서 이제 이 나트륨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여기 그래프를 살펴보면 나트륨과 관련해서 충분 섭취량 대비 한 3배 정도 많이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인해 과잉 섭취로 인해서 칼슘과 인해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뼈에서 칼슘이 용출되어서 골격이 약화된다. 이는 그래서 특별하게 따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도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이런 인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나 식물계에 아주 널리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뭐 정상적인 식사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뭐다 얘기했습니다만은 탄산 음료 이런 것들, 자 이런 걸로 인해서 골격이 약화된다는 거. 왜? 그거와 칼슘이 결합해서 이제 배출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권장 섭취량은 700mg 정도 되고요. 자,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이 한 90mg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ml당 이제 굉장히 적죠. 그러게 칼슘이 제로, 칼슘은 하나도 없고 탄산음료는 인만 들어가 있다. 인만 10mg 정도이기 때문에 인의 비율이 높다는 거.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먹어라? 씹어서 먹어라. 우유를 굉장히 좀 돌려가지고 움직이도록 해서 먹으면 몸에 좋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우유를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서 먹는 거. 물 종류지만 마시는 거지만 씹어서 먹을 수 있도록 자 그런 것들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자, 인의 급은, 자, 인이 아직 조금 더 남았네요. 자, 인은 어디에 많이 들었다? 네, 소의 간, 삶은 거. 자, 소간에 삶은 것들 가장 많고요. 또 그다음에 철분 많은 게 뭐냐면은 선지. 그러니까 이제 피 속에 철분이 많잖아요. 그 다른 피를 먹더라도 우리가 혈혈기처럼 막 물어가지고 뽑아서 먹지는 못하잖아요. 일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녹용, 자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왜냐하면 기생충이라든지 뭐 감염의 위험, 자 생피는, 자 그래서 그걸 가공을 하면 이제 멸균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선지입니다.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분 함량도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우유 같은 경우 인도, 자 한 컵에 이제 90% 정도니까 190 정도 있고요. 치즈에도 또 많고요. 그 다음에 멸치, 돼지고기, 그 다음에 검은 콩, 금전콩에 많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뭐 쇠고기 등심, 계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남자, 여자 공이 하루에 700mg 자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마그네슘. 자, 이런 것들은 무기질, 이런 것들은 특히나 칼슘 같은 경우도 기능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신경이 서로 연결돼야 뭐가 된다? 연결되어야 원활하게 사람들이 정보를 받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신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전달을 해주고 신호를 보내는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무기질 같은 경우에. 자, 그런 신경 전달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게 있나요? 사람들이 교감신경, 교감신경은 뭐예요? 자, 우리가 깨어나서 딱 각성돼서 이거 해야지, 두고 보자, 하자 이런 신경을 바짝 쓰는 거고, 부교감 신경은 어느 정도 느슨하게 무조건 각만 있어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이렇게 살 풀어주는 그런 느낌들, 휴식할 때 그러면서 이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부교감 신경, 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자 얘기했죠. 자 이런 것들은 부교감이 올라가면 교감이 내려가고, 교감이 바짝 올라가면 부교감이 내려가고, 이런 제로섬 게임인데 이런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 사람이 하루 종일만 긴장만 하면 뭐가 생겨요?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스트레스들을 어떻게 항산화 물질이 생기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조절해 주는 게 무기질이다. 이런 느낌, 이런 이유에서 무기질이 필요하다는 거.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적어도 문제. 이해가 되시죠? 적정해야 된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소장에서 어느 정도 하지만 이게 좀 더 내려가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흡수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피에서 너무 피가 탁하고 진하게 돼버리면 반대 역전 현상이 역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알맞게 섭취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한꺼번에 몰아서 확 먹는다 해서 좋은 게 아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섭취를 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존재하는데 60%가량이 골격, 지하의 구성성분으로 존재를 합니다. 나머지는 뭐냐, 40% 정도는 근육 조직에 존재를 합니다. 마그네슘이. 그래서 이제 뭐 녹색 ip세초, ip채소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한 것이다. 자, 효소의 활성화, 효소를 더욱더 잘 움직이게끔 만드는 게 마그네슘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제 뭐 다리에 찌 내린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마그네슘을 먹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당질, 지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 배웠잖아요. 당질, 지질, 그 다음에 단백질, 핵산 이런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보조 인자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뭐 다리에 찌가 내리고 팔에 찌가 내리고 할 때 이게 보통 마그네슘을 처방을 많이 해주는데 이거는 경련이 일어났을 때 항경련제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마그네슘이 또 많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심장병까지 급성 심장병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족하면 자기 몸에 설사나 구토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뇨제 아시겠죠?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이 마그네슘을 결핍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나요? 커피 같은 거 많이 마시면 하루에 뭐 7, 8잔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게 어떻다 장기간에 계속되면 칼슘이라든지 아니면 마그네슘이나 이런 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살펴봤을 때 쉽게 구하고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이 뭐다? 우유다. 하루에 어느 정도의 우유, 한 200 정도. 자, 그러면 이 우유를 어떻게 먹어라? 좀 더 우유를 저어서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먹어라. 그냥 있는 거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우유를 흔들어서 먹는 아니면 데워서 먹는. 데울 때 집에 보면 그 거품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우유를 윙 돌려가지고 먹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제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자,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근육 약화, 메스꺼움, 불안, 혼수 이런 증세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자, 마그네슘 너무 많이 하면 마취제까지 사용된다는 거. 자, 내용이 나왔고요. 자, 영양 섭취에 대해서 자, 시금치 같은 경우에 이제 70g을 먹으면 이제 80mg 정도가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현미, 무청. 자, 무청 같은 경우에 이런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크게 필요 없지만 40세가 넘어가면 그래서 이 무청을 누가 굉장히 많이 먹는다. 그리고 이제 뭐 콩하고 된장이죠, 그죠? 국민스타 송혜씨 아시죠? 전국 노래자랑. 자, 그분 나이가 95세 그래 되는데 아직까지 현역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뭐다? 그분이 내 즐겨 먹는 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는 게 무청, 그 다음에 청국장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가 몸에 좋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바나나 한 개, 아몬드 10g,
자, 한 숟가락 정도. 자, 그 다음에 저지방 우유. 그 다음에 돼지고기. 자, 돼지고기 같은 경우, 달걀. 이런 것에도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는 거. 자, 남자에게는 한 350. 그때면 뭐가 되나요? 자, 현미밥 하나 먹고, 새때 먹고, 그 다음에 무청 먹고, 자, 이렇게 뭐 바나나, 우유, 이런 식으로 먹으면 섭취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뭐 크게 약으로까지 섭취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이 아니고 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 같은 물질은 체중의 한 0.2% 정도 차지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뭘 만드냐면 손톱, 그다음에 머리카락, 피부, 결조지체, 자 세포가 한 40쪽에 있는데 인슐린, 자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황이. 그래서 이 황을 바로 해버리면 독이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유황오리. 오리가 유황을 먹고 나서 그걸 한번 독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독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오리를 통해서 다시 섭취하는 뭐 그런 형태. 자, 그 다음에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 자 알카리성을 자 산이나 강산, 알카리 이런 평형을 유지하는 게 뭐다? 황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뭐든지 뭐다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인체에 해로운 물질, 페놀, 우리가 이제 공해 물질이죠, 그죠? 그 다음에 크레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황이 결합을 해서 소변으로 무독화시켜서 이제 나간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오리, 유황오리 이런 것들 자 바로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황은 뭐 결핍증이나 과잉증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그거에서 이런 것은 크게 없지만은 그래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은 육류, 두류, 자, 이런 것들. 자, 황이 많은 거는 돼지고기에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자연에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고기, 닭고기. 자, 그 다음에 뭐 보리, 콩가루, 계란, 네, 땅콩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건 나트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트륨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뭐 소금 이렇게 소금에 한 40%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없어서는 안 된다. 소금이라는 의미 자체가 뭘까요? 자, 인간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예요? 자, 지금이 가장 그 다음에 소금, 소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요? 잘 모르겠네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먹는 것 중에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러한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옛날에 샐러리, 봉급 이런 것 자체를 뭐로 줬다? 열심히 일하고 나면 돈을 주는데 그 돈이 뭐다? 소금이었다는 거.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소금도 이제 가장 많이 존재하는데 이제 양이온인데 뭘 한다? 신경 조직과 근육에도 존재를 합니다. 자, 기능은 알칼리를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삼투압을 유지한다. 자, 삼투압 유지. 자, 이런 거 삼투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에요? 자, 옆에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세포막이 있으면 여기에 농도가 틀려지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자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아시겠죠? 그러면서 뭘 한다? 각종 몸에 필요한 효소라든지 무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영양소 운반에 관여를
해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신경 자극을 전달한다는 거. 정기적인 작용을 통해야만이 이렇게 인지하고 어떤 행동을 지시하는 자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게 뭐다? 나트륨이다. 아시겠죠? 자, 이런 역할을 하고요. 자, 영양적인 문제에서 자, 이런 순환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트륨 결핍증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보면 계속해서 나트륨을 낮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결핍증은 없고요. 칼슘의 부족한 결핍증들은 아직까지 계속 존재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 나트륨이 급진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어떤 현상요? 자, 저혈압 형태, 혈압이 낮아지는 형태, 자, 이런 형태가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또 과잉돼 버리면 또 어떻게 된다? 고혈압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적절한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이 무엇이든지 먼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나트륨은 소금 외에도 가공식품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보통 하루에 섭취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12g, 자, 12.5g이나 먹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5,000mg 정도가 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통 먹는 거는 충분 섭취량은 우리가 한 1,500 내지 2,000 정도 바라보고요. 그러면 지금 먹는 거에 지금 소금의 한 절반 정도, 절반 이하 정도로 줄여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음식 자체에서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 것들이 뭐다? 이제 장류, 고추장, 된장, 간장, 그 다음에 또 김치 이런 것들 소금에 막 절여놨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섭취를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된 원인이 뭔가 살펴보면 우리나라 과거에 지금은 냉장고나 기타 등등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으면 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저장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주로 좀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자, 우리가 한국인들을 보니까 이제 뭐 배추김치, 간장, 된장, 라면, 그 다음에 고추장, 총각김치, 국수, 남학김치 이런데 국수 같은 경우도 이제 밀가루보다는 뭐 이제 거기에 있는 국물,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트륨의 섭취 주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라면에 먹는 스프 이런 라면을 통해서 나트륨 섭취가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장을 위해서 이제 뭐 젓갈이나 염장식품, 자 그다음에 장아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인스턴트 식품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자 우유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가공을 해버리면 소금이 좀 들어가고요. 육류 같은 경우도 소세지, 훈제 이렇게 만들 때 들어가고요. 옥수수, 그 다음에 사과파이, 시리얼 이런 것들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음식을 가공하면 칼륨이 손실되고 나트륨이 첨가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나트륨을 제한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고혈압 사람, 그 다음에 만성 심부전증, 그 다음에 만성 간이 비운 사람들, 자,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복수가 차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임신 중독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나트륨을 제한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륨. 자, 칼륨 같은 경우에는, 예. 자, 칼륨은 다음 주에 또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데, 뭐, 그래도 스트레스 많고 할 때는, 자,
뭐 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무기물들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것은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다? 마그네슘, 인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칼슘을 챙겨야 된다는 거. 이러한 칼슘은 어떨 때 30대가 최고조로 올라가는데 이때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 미래를 결정한다. 그래서 30대까지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지금 먹는 거의 절반 정도 이하로 좀 줄여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 꼭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